고전소설 파트를 이번엔 또 이어서 가볼 텐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미 고전소설 파트가 어떤 부분에서 골 때리고 어떤 부분에서 잘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수능 지문 같이 했던 거 기억해? 정을선전? 그때 그 첫 번째 문장 기억해요? 그 첫 번째 문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의 북에 뭐였지? 아무튼 거기까지만 기억나네. 요거 문장 기억나? 그 선생님이 야, 이 첫 줄부터 만만치 않다라고 했었고 정말 쉽지가 않았었잖아. 근데 역으로 말하자면 그 해석에 대한 어려움만 이겨내면 할만한 게 또 역시 고전문학이라고 했었죠. 고전문학을 읽기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어휘고요. 그치? 두 번째는 호칭어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만 이겨내자. 이건 이겨내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은 당연하지.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작품들의 수를 늘려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작품이 연계 작품이었다 보니까 뒤쪽에 나오는 보기의 설명도 굳이 지금 당장 막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이 작품도 그냥 바로 읽기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가볼 텐데, 참고로 이 작품도 예상대로 하나의 인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어려운 단어들, 내가 못 읽겠던 단어를 얘들아 그냥 이렇게 저 사람 잘읽네 보고 있지 말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색깔펜 하나 쓰라고요. 보라색 형광펜 같은 거 좋다고. 이 펜이랑 얘기하는데 표시하고 내가 모르겠는 단어들, 내가 문제를 풀 때 볼 때였던 단어들을 잘 마킹해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돼. 수업 시간에 쓱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오케이? 자, 문제 풀어왔지? 가보도록 하자. 자, 이 작품의 제목은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이대봉이었나? 맞지? 그게 맞네요. 이대봉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 역시 당시 고3이나 우리 재수한 친구들은 알고 보기 시작했던 작품이었다. 연계 작품이었다라는 점 기억하면서, 자, 일단은 인물이니까 마킹을 뭐라고 할까? 자, 장소저는 이제부터 녹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오케이? 장소저. 소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여인을 말하는 거지, 그치? 장신성을 가진 여인을 말하는 거네요. 장소저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건 배경 잘 끊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가자.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소복으로 여복을 개창하고 금로의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의를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오케이? 끊어 읽자. 첫 번째, 남복을 벗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남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옷을 벗어버리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했대. 다 필요 없어. 여복을 개착했다만 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남복을 벗고 여복을 개착했으니까 개착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고 왜 이래? 야, 개착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진짜. 잠깐만. 이건 도대체 무슨 모양이야? 자, 요렇게 동그라미 치자. 요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지? 이 모양을 허락할 수 없는 거야? 직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열받네요. 이런 것도 좀 맞네? 자, 이렇게 그냥 그립시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뭐? 수행성 관계잖아, 그쵸? 남자 옷은 벗고 여보로 개착했다는 무슨 뜻이겠어? 입었다는 얘기겠지. 정확한 의미는 고쳐서 착용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장소저는 남자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 옷으로 다시 갈아입은 거니까. 참고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슨 화소? 남장화소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화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이야기의 씨앗을 말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남자 행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책하고는 금로의 향을 잡았다. 금으로 된 그러니까 왜 향 피우는 어떤 단지, 거기에다가 향을 피웠대요, 그냥. 향을 찾는 건 향에 불을 붙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랑의 영위를 차렸다. 자, 그러면 이거 시랑은 사람 이름이니까 동그라미 쳐보자고요. 영위를 차렸다는 건 알아둬야 돼. 영위가 뭐냐면 영혼을 위한 위패야. 영혼의 위패. 즉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앞에 무슨 뭐 전각 같은 모양의 나무조각 놔두고 그 안에 글자를 써가지고 누구를 위한 제사상입니다라고 써서 올려놓거든. 그걸 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실랑의 영이라고 하는, 실랑은 직책명이거든요. 실랑이라는 직책 사람의 영위를 먼저 차린 후에 그걸 먼저 차렸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제사를 순서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 장소조가 가지고 입고 있던 남자 옷을 벗어시키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에 불도 붙인 다음에 제일 먼저 실랑이라는 사람의 영위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실랑을 제사 지내는 거지 지금. 됐죠? 그리고 뭐를 읽었대요? 제문을 읽었는데, 그럼 제사 지내는 그 글 읽었는데 그 글, 오케이, 그 글은 제문이야.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인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직 뭐 구조도까지 그릴 필요 없는 것 같아. 쭉 읽어가보자. 그 글에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유세차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표현은 우리 제문의 일반적인 패턴이야. 제문은 첫 번째 구절에 유세차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은 죽은 사람을 기리는 글이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유세차 기축년 3월 정묘 삭 15일에 기주 장한림의 딸 애왕은 하면서, 자 볼까요 다시? 기주에 살고 있는 장한림의 딸인 애왕이니까 이건 장애왕이지. 근데 이게 누굴까요? 장소조. 오케이? 자, 장소전은요 이걸 장애황이고요. 참고로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플레임이야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은 기주 장한림의 딸입니다. 그 소칭은 세 가지나 나온 거야, 그죠? 장한림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제가요 감히 이부 신랑, 아까 신랑 이 사람 같은 사람이야, 그죠? 오케이? 이부 신랑인 2002 옆에 아르나이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네요. 여기 어우, 요즘 기계들이 너무 말썽이라. 또 뭐야, 기계들이 너무 말썽을 부려서 답답하네. 자,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장소저가, 장애왕이 이 시성을 가진 실랑이라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야. 죽었나봐. 실은 안 죽었어요. 자, 아래입니다. 오호 에제라. 무슨 얘기냐? 원통하도다라는 뜻이에요. 에제다. 원통하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역시 그 제문에 보통 나오는 표현이에요.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에제라. 왜? 소첩의 부친이. 잠깐만, 소첩이 누구야? 소첩이 뭘 말하는 거야? 자기 여성이 자기 자신을 높은 남자들이나 높은 사람 앞에서 부를 때 자기를 소첩이라고 부르죠. 그럼 소첩은 당연히 애왕입니다. 사람은 소첩이기도 해요. 다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선생님 항상 말하는 그 주의해야 되는 지점들이 다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소첩의 부친은 그럼 누구니? 장애왕의 아버지겠지. 장모씨겠지. 그쵸? 소첩의 부친이, 그럼 부친 동그라미 대인과, 그럼 대인은 또 누구야? 잠깐만, 부친은 네모 칠게요. 대인과, 대인은 누구니? 이부시랑이겠지. 오케이, 이시랑. 저는 구분을 위해서 제문을 좀 지울게요. 제문을 읽었다 정도까지만 가자. 그래서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람이 깊다라고 하는 건 인연, 사람으로서 연분이 깊다는 뜻일 거야.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죠. 즉, 자, 이시랑과 자기 부친이, 뒤에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먼저 쓸게요. 안 나와서 먼저 쓴다. 이시성을 가진, 오케이? 아버지와 장치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친했었다. 우리 아버지랑. 그래서 사람이 있다. 그 싸움이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었대. 그러면 자, 이시랑에게는 아들이 나왔고, 그치? 귀한 자식을 줬다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대인은 딸을 두었는데, 그래 우리는 장한림의 딸, 장대인, 잠깐만, 나 왜 대인이라고 쓰고 있었니? 장한림이 위에 있는데, 이 단어를 순간적으로 까먹었습니다. 미안. 자, 장한림이죠? 장한림의 딸이 이퀄 누구냐? 애왕이잖아. 그쵸?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야 되는 거고, 실은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이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중요인물이니까. 주인공인데.
그쵸?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의 동년 동일생이라. 오,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 이거 주인공 이름,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더라? 이대봉전이죠. 이대봉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년 동일생이라고요. 생일이 똑같아요. 심지어 태어난 시까지 똑같답니다. 그럼 이건 약간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 같은 거 아닐까? 라는 거죠. 부친이 그 와중에 뭘 꿨대요? 신기한 꿈을 또 꿨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봉황이 날개짓 하는 꿈이야. 야, 봉황이면은 야, 세상을 이끌는 운명적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 뭐야, 진진지연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 문제 푸는데 지장을 주는 거니까 어디 풀어놨잖아. 밑에 결혼하는 거라고요. 결혼의 인연을 깊이 맺었더니 결혼했다고요. 여기까지 끊자. 참고로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결혼은 누구끼리 하는 거? 남자끼리 하는 게 결혼이야? 조선시대에는 결혼은 남자끼리 하는 거였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그거 왜 안 됐냐? 왜 남자끼리 결혼을 할까? 조선시대에 남자랑 여자가 서로 사귀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겠니? 양반들의 사회를 말하는 거야, 물론. 그건 아니지. 보통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냐? 한 집안과 한 집안의 어른이 만나서, 예를 들어 너랑 나랑 친해. 오케이? 친한데 나는 저 친구의 인품과 됨됨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절친 모드야. 근데 나한테 아들이 있고 너한테 딸이 있네? 그러면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혼인을 약속하는 거야. 누구의 혼인을? 정확하게는 자식들의 혼인을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아들과 너의 딸이 결혼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참고로 이때 좀 배경 지식 좀 알려드리자면 이 작품이 이대봉전이라고 돼 있을 때 지금 여자 주인공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냐? 애황? 그쵸?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얘랑 얘 때문에 그래요. 보안 꿈을 꾸고 나누어지는 자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 알겠지? 약간 천생연분 같은 개념인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 둘은 천생연분으로 결혼할 줄 알았었지. 그런데 자, 인물의 정서가 나왔죠? 슬프다. 왜 슬플까요? 지금 제사 지내고 있잖아, 지금. 슬프다. 양가의 운이 불리하여, 자,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꼴이 날 줄 알았는데, 먼저, 대인은,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야겠죠? 지금 계속 일반적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랑은 쪽으로 대인이라고 표현되는 존재고, 이쪽은 부친이라고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를 가셨어요. 그동안 있었던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색깔 바꿔야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배를 가시게 되었고, 됐고, 그리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 때문에 원통이 여겨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벌였습니다. 뭐요? 사망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왜? 참고로 사망의 이유 잠깐만 적어볼까? 왜 때문에 사망하셨지? 대인의 억울함과 소녀의 앞길에 대한 걱정, 분노 때문이지. 됐어? 조금만 더 외워볼게. 이게 뒤에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지금 참고로. 억울함은 누구? 이시람 때문이고, 이거는 장애황 때문이야. 맞죠? 이 서울놈의 누구? 어디 갔어? 간신 때문이죠. 간신은 왕이죠. 알고 있죠, 다들? 간신의 모해를 입어서 의를 갖고 버리셨어. 그리고 심지어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결세하셨죠. 그러니까 이때 모친도 함께 둘 다 사망하여, 참고로 이 두 분은 확정적으로 사망하셨어. 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결세를 하셨고, 결국에는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누구? 장혜왕. 의지할 곳이 없더라. 이때 간적 왕희가, 이 왕희가 아까 그 사람입니다. 악역. 참고로 이 왕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이쪽을 유배버렸고 이쪽을 삽시간에 그냥 뭐랄까 의지할 것 없는 고아를 만들어버렸잖아. 그래서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서 혼인을 강제하기로, 너 나랑 결혼해, 우리 아들내미랑 결혼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뭐야 이 집이. 참고로 근데 장혜왕이 예쁘기로 소문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막 끌어대니까 무슨 일을 했던 거야? 아, 나오네. 변복 도주를 했던 거네.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사건이 요약되십니다. 번복조주를 했다가 남자로 행세해서 뭐 했대요? 용문에도 올랐답니다. 용문에 올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정도도 알아줘야 되는 용어 맞아요. 용문에 올랐다. 용문에 앞에 한 글자만 붙이면 너희들이 알만한 단어가 나와요. 등용문. 등, 용문. 용이 올라가는 문. 즉, 출세에 높은 관직에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 행세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높은 관직까지 지니게 된 거야, 지금. 오케이? 성공했어. 그래서 용문에 올라서 남적을 멸했고, 사건이죠? 남쪽에 있었던 오라캐들을 멸하고 대공을 이룸은, 이것도 오타예요. 이룸. 큰 공을 이루었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지, 내가 지금. 외적을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런 이유는 적자 왕위를 없이 하여 편함을 풀고 내가 이런 열심히 이렇게까지 남자로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왕위를 견제하는 내가 세력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대인과 공자를 찾아야겠어. 그래서 뭐까지? 혼약을 이루기. 야, 얼마나 대단한 여자야, 그죠?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정말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여성이죠, 그죠? 그렇게 위함이었는데 사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인부자는 누구? 대인 이시라우가 아들 이대봉 두 사람이 형적이 없대요. 분명히 유배를 갔는데 어디인지 조금이나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일부러 찾으러 내려온 거거든, 지금. 임금에게 영향을 받고. 근데 없어. 일주일을 쉬어도 없고 한 달을 쉬어도 없고 세 달을 쉬어도 계속 없는 거야. 도대체 뭐지 이건? 안 되겠다. 그때 사신의 말을 들었더니 안 되겠다. 반드시 수중고원이 되신지라. 이건 뭐죠? 수중고원은 무슨 뜻이야? 물속에 잠겨있는 오래된 혼, 즉 죽었다는 얘기죠. 물속에 빠져 돌아가셨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왜냐면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시신이 있다면 적어도 흔적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가 입었던 신발, 옷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어찌 참통치 않으리 꼭 매우 참통하다. 됐죠? 정서. 그래서 술을 하나 마시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이 뒤에 예상하자. 이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니? 예상해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겠어? 그렇지. 먼저 누구의 영위를? 시랑의 영위를 차렸어. 왜? 시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영위를 차렸겠니? 이대봉한테 영위를 차렸겠지. 그리고 이대봉을 우리의 천생연분을 이래서 우리는 천생연분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 간접 나쁜 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고 당신을 찾아 이렇게 헤맸지만 당신은 제자리에 없고 그런 얘기가 있겠죠? 됐냐? 그게 중략의 내용일 거야. 예상하시고. 자, 중략다음입니다. 한편, 각설이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죠. 고전 소설에서 장면을 전환시킬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 한편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공자인 대봉이, 자, 이번에는 파란편. 이대봉의 이제 이야기 편으로 넘어왔네요. 그죠? 이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잠깐만, 사건이 되게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다, 지금. 그죠? 봐봐, 다시. 대봉이가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서 머물 곳을 정한 후에 흉노에 머리맨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렸고 상소를 지어서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까지 끊자. 사건이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시 대봉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용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황성까지 왔죠. 자, 용궁은 실제로 있는 공간이야? 아니야. 참고로 이 뒤에 문제로 나오겠지만 조력받는 공간이야. 원래는 물에 진짜 빠졌거든. 빠졌는데 그거를 용왕이 구하거든요. 구하고 나서 도움을 받아서 황성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황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왕이 머무는 성이 있는 곳, 즉 수도를 말하는 거겠죠? 왜 황성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리고 중간에 뭐예요? 머물 곳을 정한 후에 흉노의 머리 뵌 거지. 그럼 흉노의 머리는 언제 뵙겠니? 여기 어디선가에 뵙겠지. 배웠겠지. 그리고서 성상께 올리면서 뭘 올린 거야? 상소문을 올린 거야. 됐나요? 그러면서 딱
하고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장면이야. 성상께서는 또 뭐하고 있느냐. 임금께서는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지. 그죠? 그리고 장소조의 앞뒤를 애련히 여기사. 그러니까 지금 왕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구나. 후회도 좀 하고 있겠지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마음이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장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대봉의 입장이고 왕의 입장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야. 먼저 안타까워라고 말하고 있는 중에 1번 누가 먼저 왔어? 장소저의 상표 위에 올리는 표문이 왔어요. 참고로 표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공문, 보고서야. 보고서가 올라온 거야. 보고서가 오니까 상이 반가워하면서 그래 우리 애왕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한번 볼까? 편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했더니 이거는 주자인 신첩 장애왕은 1장 한 편의 긴 표, 상표라고 해서 표는 보고문, 표를 용탑파에 올린데 용탑이 어디야? 용이 사는 탑이니까 임금이 계신 곳이겠지. 신첩이 제가요 성상 임금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바닷가에 저 재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였습니다. 자, 제사 올려서 고혼을 위로한 장면이 어디였겠니? 중요한 역장면이었겠죠. 오케이?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원히 자취가 없사오니 피로 앞에와 호명하온들 어찌 알리 있사오리까. 근데 내가 여기서 제사 지내고 있으면 뭐예요? 그들에게 닿을 수도 없는 걸. 그렇잖아. 무슨 흔적이 있어야 차라리 그 사람이 시신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면서 제사라도 지내겠네. 그것조차 없는 거잖아.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죄를 지내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 사건을 말해주는 거네. 그치? 사건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서 신이 도와서 누구 한 명 만났습니까? 삭발승려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곧 누구더라? 시랑 이익의 처 양시라. 그러니까 원래 결혼했으면 누구였던 사람? 장소자 입장에선 시어머니겠지. 이시랑의 아내니까요. 그쵸? 양씨를 만난 거 대박. 어떻게 만났어? 뭐지? 비록 성혼행예 혼인이 이루어져 예를 차린 적은 없지만, 즉 실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었고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너무 친절하지 않냐? 달려주고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서리법 매우 그러하다. 그러므로 일비일희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뻐요. 왜 슬퍼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왜 기뻐요? 만났으니까. 즐겁게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에 넓으신 은혜의 덕택입니다. 이름이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죠. 이 왕위의 부자들. 왜 부자가 동시에 나오냐면 이 왕위가 썩을 놈이 많고요. 왕위의 아들내미한테 장애왕이랑 결혼시키려고 했거든. 강제 결혼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을 갔던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요, 먼저 A.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나쁜 놈이고요. 참고로 저 외족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이유가 다 왕이 때문이거든. 두 번째, 신첩의 원수라. 개인적으로도 원수라는 거야. 참고로 이게 그래서 뒤에 북이 문제에 연결되는 포인트 아닌가? 국가적 어떤 업적 위협과 역적과 가문의 일이 겹친다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바라본대 폐하께서는 왕의 부자를 엄형 국문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엄하게 형벌을 내리고 국문, 임금님이 직접 취조를 하는 거야. 취조를 한 다음에 국법을 밝히시고, 그러니까 국법을 밝힌다는 얘기는 죄가 있으면 밝히라는 얘기지. 오케이? 밝히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주시면, 목숨만 살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남선우, 이거 사람 이름 아니고요, 선우부족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 있던 그 외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들을 배던 칼로 난신을 죽여서, 이 난신이 바로 왕의 부자겠죠? 제가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익의 부자에게, 누구? 우리 이시랑과 이대봉에게 제사를 지내어 영혼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죠. 임금님,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왕이 그 녀석은 국가의 나쁜 놈이고 개인에게 나쁜 놈이니까 국가에 공문하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들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제가 그들의 피로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임금님은 그래,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있겠지?
자, 그러던 와중에 상이 다 보신 후에 정희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제 처분,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야. 근데 갑자기 전하, 아직 표문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표문이 또 올라왔어요. 상이 의궤하여 매우 의아해하고 괴이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보고문이 왜 올라와? 나한테? 근데 그 소해하였으되 죄신 이대공은 하고 있네요. 오, 그러니까 임금에게 두 사람의 표가 동시에 도착했던 거야. 왜 죄신일까? 죄가 많은 신하지. 자, 그럼 왜 죄가 많은 신하인데? 유배가리잖아. 임금님의 마지막 명령, 그들이 들은 마지막 명령은 꺼져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지. 갑니다. 이대복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의 표문을 황상 영탁파에 바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오케이? 임금님께 공문을 올립니다. 신의 부자가 요소 참고로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하니까요. 그쵸? 또 여러 가지 호칭어가 나왔습니다. 죄신이라고 했다가 신이라고 했다가 이대복이라고 했다가 간신 왕위에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 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그럼 무슨 소리야? 원래 임금이 열받으면 죽어. 그쵸? 임금이 아니라 임금이에요. 뭘 귀찮게 저기 치우고 뭐하고 그래. 없애 그냥. 할 수 있는 게 임금의 힘이잖아. 근데 임금님이 그래도 그때 분노를 많이 하셨을 텐데, 모함이었지만 분노를 많이 하셨는데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진 않으셨다. 감사하다. 그래서 유배지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사건의 전개가 밝혀지는 거죠. 전개 양상입니다.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가고요.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고 있는데요. 뜻밖의 뱃사람들이 달려들더니 아버지를 결박해서 물에 던져버리셨거든요. 헐. 아버지가 갑자기 물에 떠밀려갔어요. 안 돼! 진의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졌습니다. 나도 빠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뻔히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때 그렇게 몸이 이렇게 결박당한 상태로 바다에 빠지면 그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마침 서해 용왕이 구출을 해줍니다. 용왕이 구출을 해줘서 살아남아서 서역 천축국에 있는 배분함에 가서 한 8년 동안 버티고 있었어요. 멀리도 갔고요. 오케이? 천축국이 어디겠니? 천축국이 어디겠다? 야, 왕호 천축국전 몰라? 안 나와 그거? 잠깐만. 니들은 그런 걸 안 배우나? 갑자기 선생님 궁금해서 검색 좀 해볼게요. 이거 말고요. 검색어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지? 잠깐만. 왕호 천. 선생님 때는 이런 걸 열심히 공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거 뭐라고 써있습니까? 신라 성덕대왕 때 신라 승려 개초가 인도 순례를 열하고 다녀온 기록 왕오 천축국전. 오케이? 그래서 그 인도 오국 근처를 인도 여행기야 쉽게 말해서 와 이런 코스가 있대요. 대단하죠?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인도를 여행한 기록을 신라 때 이미 남겨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어디 가니? 자, 서역 천축국 배구남에 갔다는 얘기는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야? 제가 하다 보니까 인도까지 갔더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인도에서 8년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오케이? 이 정도 됐으니까 못 돌아오지. 야, 그 당시는 언젠데 지금 이게. 워낙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건데, 자, 신의 부자는 국가의 주인입니다. 임금의 마지막 명령은 뭐였다고? 분명히 유배영이었습니다. 근데 타처에 어디요? 서역 천축국 배구남에 오래 있으면 옳지 않아서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세상에 나왔다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중에 빠진 아버지 우골이나마 찾고 뭐예요? 참고로 이때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구해진 게 아니었던 거야, 실은요. 오케이? 아버지 우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머니라도 좀 찾아보고자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그럼 중원이 어디야? 어느 나라야? 사실 이게 작품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야, 이 와중에 이 작품의 특징이거든요. 이 작품의 두 주인공은 둘 다 고난을 겪습니다. 맞아요. 고난을 겪는데요. 상대적으로 남주인공의 고난은 조력자에 의한 도움이 굉장히 커요.
여주는 혼자 막 죽을 똥을 싸면서 막 피 흘리면서 싸워나가는 쪽이라면 우리 남주는요 계속해서 누가 도와줘요 자꾸. 그런 특징이 있어. 봐봐.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서 아직 안 녹색까지는 아닌데 그럼 밑줄 칠게요. 한나라 장수였던 이릉의 영혼을 만나서 갑옷과 투구를 받고 사평에 가서는 오추말을 얻었으면 말 얻었고요. 화영도에서는 관공의 영혼을 만나서 칼을 얻었죠. 야이씨 풀무장 얻었네. 적토마 얻었고 이런 거잖아. 절 좋은 말 최고의 갑옷. 그럼 얘들아 관공의 영혼을 만났다잖아. 관공이 누구겠니? 관공 누군지 모르겠어 혹시? 관시성을 가진 무의 신 삼국지 유비 다음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 관우 무신이라고 불립니다. 너희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에서 이런 노래 몰라? 안 봤어요. 자 아무튼간 요즘 삼국지 못 본 친구들이 많더라고. 화영도에서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선 황성으로 이제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데 반적인 흉노가 쳐들어왔네 이걸. 그런데 심지어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했답니다. 지금 내가 마침 딱 돌아오는 타이밍에 임금님이 위험한 거야 지금. 반란 세력이 수도로 밀고 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황성을 함몰했네 세상에. 그 다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가가 금릉까지 행하셨답니다. 어가, 임금님의 행차가 금릉으로 갔다는 얘기는 금릉으로 임금이 피시는 건 긴급 상황인 거죠. 수도를 버려야 되고 성을 버린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뭔데? 임금님 체가요 하면서 이제 또 돌아와야 되는데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러고 있을 때가 많잖아. 그래서 명령을 듣지도 않고 전제를 무릅쓰고는 그치? 지금 너무 급박하잖아 상황이. 왜 안 치죠? 급박해서 천리를 달려와서 금릉까지 가버렸어요. 임금님 구출해야 되잖아 일단. 다다다다 달려가서 자칭 충의장군. 참고로 보면 이 충의장군도 결국은 누구야? 자기 자신 이대봉. 필마 단창으로 한 필의 말과 창 하나만 들고 적군을 파했어요. 야이씨. 혼자서 나라를 없앴어요 지금. 그죠? 하고 적장이었던 묵특남과 동돌수를 베어서 성상에 급하심을 구했지. 아마 적군의 뭐랄까 우두머리들이었겠다. 그죠? 그리고 흉노가 나머지한테 도망을 가네. 저거 냅두면 안 되지. 냅두면 또 쳐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끝장을 봐야겠죠? 따라서 서른도까지 갔습니다. 와우. 그리고 나서 흉노를 배웠고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유전 또 해중의 풍랑을 만났죠. 바닥에서 또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기구하다 그죠? 그런 와중에 정처 없이 가다가 또 천호신저. 그냥 무조건 하늘이 돕는다니까 얘는. 천호신저에서 게다가 또 임금님의 덕도 있는 것이 그러기엔 항상 무인도에 왔어요. 공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쁩니다. 아주 그냥. 무인도에 갔더니 바람이 그치더니 그 섬에 올라갔더니 죽었던 아버지를 만났어요. 요거 이해돼?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거야.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감히 함께와 대제하오나니 드디어 끝났다. 아버지 함께 돌아왔던 거야.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죽었던 아버지를 여기서 만났다며요. 근데 맨 처음에 어디 갔어? 잠깐만. 오케이.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전화가 안 보인다? 오케이. 각설. 이공자 여기 있었네. 이공자 대봉이 부처를 모시고 영국을 떠나서 열흘 만에 황성. 이 말이랑 좀 안 맞지 않냐? 안 맞는 것 같지 않냐?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중간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어떤 친구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 야, 너 질문 열심히 읽었구나. 라는 대견한 생각과 함께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었어요. 맞아요.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데 또 무인도잖아. 무인도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어? 근데 그때 또 누구의 도움을 받겠니? 또 욕망의 도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돌아올 때도 이대봉은 약간 막 근두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몰고 다니는 바다의 어떤 신하가, 그러니까 용왕의 아들이 도움을 또 줘요.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자 아무튼 신의 부자의 죄는 몇 번 죽어도 아까울 건 없습니다. 저는 임금님 또 죽으라고 해도 죽을 겁니다. 근데 설마 죽이시겠음 뭐 이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왕이만은 안 돼. 국가의 적이며 신의 원수다. 그러니까 지금 장혜영이랑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다. 그죠?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그럼 야, 재물도 지내지 않은 채 장소는 유배지라는 뜻이야. 혼자 지내는 장소. 적적한 장소로 가는 그 죄수는 이건 누구겠니? 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가 누구겠어? 이대봉의 아버지 이신랑을,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신랑을 괜히 살해함을 입는 만무하다. 재미삼아 죽였겠다고.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지. 분명히 사주를 받았을 텐데 그 사주는 누구 것이었을 거다? 반드시 왕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진짜로 돈 좀 지내고 왔으면 도둑의 소행이다라고 말을 할 텐데, 유배지 가는데 무슨 돈이야. 머리만 산발해가지고 다 터져진 상태로 막 있는 그대로 막 이가 들끓는 상태에서 갔겠지. 그래서 바라본대 성상께서는 엄영분문하신 후에 왕정을 내어주고, 그쵸? 나쁜 놈들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똑같아. 얘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처단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소원을 말하며 질문이 끝났고요. 그럼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었을까? 오호 기이하노다 하면서 둘 다 불렀겠지. 어서와 얘들아, 결혼 이제 해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감이 잡히시죠? 자,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서 읽었네요. 자, 근데 읽을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지문을 읽고 지금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속하는 지문을 본 거잖아.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요, 시간 제한 안에 내가 이 정보를 과연 얼만큼 읽었는가를 비교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선생님은 이거를 이 부분에서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막 풀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답을 맞춰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를 틀렸구나, 여기까지 캐치를 했겠지.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랑 또 설명을 듣는 거잖아. 설명을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또 뭐 할 거야? 복습하겠지. 제대로 공부한다면 복습할 거고, 복습한 다음에 아,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있었던 거구나 알게 된 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한 주가 더 지난 다음에 또 본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똑같은 질문을 몇 번 보는 거야? 5번, 6번 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회독 많이 돌려야 된다고 했었지. 기출을 일부러 회독을 돌릴 필요가 없어. 그냥 선생님이 시킨 것만 잘하면 돼. 그렇잖아. 문제 풀어 오랬잖아. 그치? 문제 풀 때 한 번 풀고 답까지 맞추려고 했잖아. 그게 2번 돈 거고, 선생님이랑 2번 돈 다음에 복습 작업 들어가면 그냥 5회독이 된 거잖아. 왜 굳이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5회독, 6회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회독인데.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한 달지가 지나고 2달지가 지났을 때 기출 정리 한 번 더 해야지. 근데 또 한 번 처음에 했던 얘기도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그동안 내가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전에 봤을 때는 몰랐던 얘기가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야. 선생님이 이 수업을 왜 녹화해놓는데 그때 또 참고를 하고 녹화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의 수업 내내 1년 내내 이제 여러분들의 그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톡방에요. 알겠죠?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내서 도와드리고 있고, 추가 테스트 드리잖아. 그죠? 어휘도 좀 보시라고. 근데 왜 안 하고, 애들 클래스 자료 그것도 일일이 다 구성해 놓은 건데 이렇게 연습하라고. 근데 못 하자고 있잖아. 그냥 선생님 말 잘 들어줘. 그러면 성적은 바뀌어. 진짜로. 안 해서 문제. 그리고 안 할 땐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자. 바빠서요. 바쁜 게 나만 그럴까? 아니다. 모두가 바빠. 모두가 바쁜데 그거를 진짜 잠을 줄이고 애를 써가면서 싸우는 거야, 그게. 당연히 1등급 하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고정 1등급 하는 친구들은 문제 한 세트도 금방 풀겠지, 그치? 근데 참고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빨리 푸는 이유는, 미안한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공부했던 양이 이미 그만큼 차이가 났던 거야. 그럼 받아들이고 가야지. 따라잡기 힘들잖아. 그럼 따라잡기 왜 힘든 거야? 나는 걔들이 안 해도 되는 걸 난 해야 되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시간 투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하지만 고3이니까 일단 남은 1년은 갈아 넣어도 좋잖아. 갈아 넣어보자고. 딱 1년만 갈아 넣어. 알겠어? 오케이? 뭐 선생님 저는 재수를 그딴 소리 할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재수학원은 그냥 가세요. 잊지 마시고. 알겠지? 기운내. 빡빡하게 공부해야 돼. 언제까지 핑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오케이? 네네. 자, 이제 18번부터 문제는 역시 룰루랄라 풀릴 겁니다. 가볼까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찾으러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도 지문 보면서 할게요. 오케이? 자, 먼저 1번 기억, 용구문요. 이대봉이 이릉의 영문을 만나서 갑옷과 야, 이게 거기였어? 영국이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죠? 땡. 니은이 뭐였어? 니은은 황성이죠. 황성에 올라와서 황성에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곳이다. 자, 흉노가 침범한 곳은 맞지? 임금의 거처를 쫓아갔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죠? 금능으로 도망가니까 우리 이대봉도 금능으로 쫓아와가지고 그때 뭐 세 글자짜리 이름,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세 글자짜리 아저씨 2명 죽였잖아. 그쵸? 흉노를 처단한 공간은 여기가 아니고 저걸 어디죠? 금능이죠. 금능 맞냐? 그쵸, 금능이죠. 됐어요? 땡! 3번. 다 걸어, 이렇게. 디귿, 해도입니다. 해도는 장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의로 유배를 간 공간이야. 유배의 목적지가 해도였나요? 아니죠? 네 번째. 리을. 배구남이군요. 배구남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완벽한 설명이죠? 너무 쉽지 않냐? 지금 참고로 만약에 문제를 먼저 봤다면 공간이다를 보면서 배경 정확하게 쫙 잡으면서 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당연한 문제인 거야. 인물과 배경을 잘 끊어가면서 읽어야 돼. 이게 누구인 거고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인지를 잘 끊어만 읽으면 그건 당연히 묻는 문제일 것인데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되셨죠? 두 번째, 배경 문제 냈으니까 인물 문제 내고 사건 문제 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 당연한 순서라니까. 가자. 장소절을 이해해보세. 1번. 부친과 이신랑이 진진지연, 즉 결혼의 인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봉황의 꿈을 꾸는 바람에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다고 생각했었던 거.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아까 그 제문에 올렸었죠? 좋아요. 이신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것도 그냥 지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쓴 거 아니야. 뭐 할 것도 없네. 문장 그대로고. 세 번째,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좋아요. 혼약이 어그러진 것, 그것도 문제 있었습니다. 맞죠? 잠깐만, 이신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이신랑이 죽어서 분노했냐? 죽은 게 아니라 유배를 간 것에 대한 분노 아니었어? 그러면 3번이네. 말장난 치고 있는 거 뻔히 보이지 않냐는 거야.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진다. 4번, 왕이가 혼인을 강제하는 걸로 판단해서 변복,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어. 맞아? 남복으로 바꿔 입었죠? 5번, 성혼 행례, 즉 정식 결혼 결차를 밟진 않았지만 승려가 됐던 양씨를 시어머니처럼 모셨다. 됐죠? 그래서 우리 반가워했다고 했었죠? 이렇게 19번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보기 들어갈 거예요. 고전 소설에는 이렇게 다양한 글이 활용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글들의 어떤 상호간의 비교를 묻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윗글에 A와 B에서 자, A가 뭐냐면 밑에 있는 선지를 활용할게. 장애황이 이 신랑 앞에서 쓴 제문이야. 그쵸? 제문이고 B가 뭐냐면 임금님께 바치는 표문이었죠. 임금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답니다. 제가 지금 돌아왔는데 용서는 해주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왕위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좋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2번 A는 상대가 누구야? A 그래서 상대는 누구야? 이신랑의 영혼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 맞지? 두 번째 B는 상대 임금에게 현재 사건의 경과를 알려서 특별한 조치를 요청. 특별한 조치는 걔를 국문한 다음에 저한테 넘겨달라. 맞죠? 오케이? 너무 쉽죠? 왜 나만 쉬운 거야? 표정들이 왜 이래? 너무 쉽네? A와 달리 B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있대요. 잠깐만요. 자, 먼저 B의 그 소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있나요? B의 자신을 낮추는 표현. A와 달리 B에는 그런 게 있다며. B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머리 들어가? 신의 부자가, 신하인 제가 라고 말하는 건 신이라고 했잖아.
근데 참고로 A에는 그러면 자기는 낮추는 편이 없었니? A에는 없었어? 선생님 녹색 다 쳐놨는데. 소첩이라고 했잖아. 소첩이 아까 내가 선생님 뭐라고 했어? 높은 사람이나 남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결국엔 이것도 어휘랑 연결되는 거잖아. 고전문학 어휘랑 연결됐죠. 소첩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디 갔어? 우리 멀어. 소첩이니까 자 달리라고 말했으니까 틀렸죠. 둘 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신, 하나는 소첩. 됐나요? 4번입니다. A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죠? 창해왕. 오해했던 사건. 이대봉이 죽었구나. 이시랑이 죽었구나라는 실상이 B에서 드러났잖아.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마지막 A만 외워도 글을 바치는 사람. 장혜왕과 이대봉. 상대방을 임금님 혹은 제사장인 이시랑. 오케이? 서두에서 다 밝혔죠? 됐고요. 자, 21번 문제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3점짜리지만 3분짜리 아니에요. 일단 보기부터 판단.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때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지시되고요. 그렇지, 당위. 국가 일이니까, 그건 내 나라의 일이니까 당연히 참가해야 돼. 그리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사건의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 가문의 결혼이라는 행위를 방해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겠구나. 오케이? 그런 것도 있죠. 이때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누구겠어? 용왕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관공의 영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공적 활용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는 플러스죠.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공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적 목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우리는 뭔지 알아? 바로 왕희라는 간접을 처단하는 거였죠. 오케이? 이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당성을 하나한다. 그러니까 즉 개인의 원하는 개인의 어떤 소망을 풀어간다는 이야기에서는 이 작품은 개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런 면모들이 지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문제고요. 가볼게요. 1번. 장혜왕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치. 내가 큰 공을 세워서 이대봉 부자의 죄를 갚을 만큼 큰 업적을 이룬 다음 그 혼약은 청할 수 있겠지. 제발 유배에서 풀어달라.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죠? 2번입니다. 장혜왕이 난신 왕위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에 자신에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말했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러지 말게요. 하면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쵸?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천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임금님이 먼저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저한테 좀 내달라. 그 사람은. 세 번째,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 임금께서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을 했죠. 사실입니다.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 그렇죠? 국가의 문제에는 개인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정보가 담겨있죠. 4번입니다. 표류하는 이대봉이 하늘의 도움으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재회를 했죠. 자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장면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화력에 조력하는 거야? 잠깐만. 일단 첫 번째. 비현실계의 존재가 조력했다는 말도 이상하지 않냐? 천우신주라고 말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도와준 걸 말한 적은 없잖아. 그냥 신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고 말한 것 뿐이니까. 근데 더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잘못된 부분이 뭐예요? 공적 활약이잖아.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게 공적인 활약이야? 아니지, 사적 활약이지. 그 정답은 4번. 틀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이대봉이 흉노제약을 공으로 드러낸 후에 성상에게 왕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오케이? 제가 제압했습니다.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 정도면 용서 좀 해주실. 그렇다고 내가 어찌 감히 임금께 용서를 해라 마라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걸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이중을 의중, 마음속의 어떤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글이 마무리됐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또 21번 문제까지 쭉쭉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좋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쉬고 뒤에 요 챕터 홍세원 얘기 나오는 우부가 작품부터 마무리해서 오늘 지침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잠깐만 숨 좀 돌리고 갈게요.